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추가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추가 모집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형 중심, 그 다음에 모집 인원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 우리가 정시 모집은 워낙 모집 인원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형 사교육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홍보 자료를 많이 내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추가 모집은 사실은 모집 대학이나 모집 인원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충분한 데이터도 많이 안 나와 계시고, 또 정시 모집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추가 모집을 마치 그냥 운에 맡겨서 원서를 쓰는 거다, 그냥 원서 쓰면 되는 거다, 그냥 뭐 그렇게 분석할 필요가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에다 원서를 쓰면 되는 거지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 모집이 우리가 2019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뽑는 대학도 많지 않고 뽑는 학과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원서 지원의 경쟁률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원서를 쓰긴 쓰지만 마땅히 이것이 기회가 되거나 합격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번 정도 던져보는 원서 지원이었다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오게 되어지면서 추가 합격이, 추가 모집이 큰 변화를 겪게 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추가 모집에서 수능 위주의 전형이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오면서 모집 인원이 한 1,700명 정도 모집 인원이 늘어요. 그래서 전체 사이즈가 4,000명 정도의 모집 인원이 가져가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학교들, 많은 모집단위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추가 모집의 합격 가능성도 많이 높아지게 됐고, 추가 모집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21학년도 추가 모집은 훨씬 더 많이 기대가 되어진다. 2020년보다. 기대되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죠. 학생 수가 감소에 따라서 경쟁률이 하락한 게 2021년도 정시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결국은 뭐냐면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지면,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어지면 대표적으로 미달이 발생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미충원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들은 대부분 비선호나 비선호 대학이나 학과 쪽에서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추가 모집의 대상이 되어지는 학교들이 전년도보다 좀 더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는 올해 수능을 시험 보신 분들이죠. 2021학년도에 수능을 시험 보신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성적에 대해서 100% 만족을 못하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대학에 붙었다 하더라도 등록을 포기하고 재수로 넘어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일정한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서 상위권 대학에서 빈틈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종전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높은 대학, 다시 말하면 추가 모집은 일반적으로 홍익대, 동국대, 건국대 정도에서 추가 모집이 나왔다면 그거보다 위쪽 대학에서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 또는 상위 학과들, 의대나 시대나 한의대나 수의대 같은 데서 추가 모집 인원이 좀 더 많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2021학년도 추가 모집은 기대되는 바가 커요. 물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지금 사실은 최초 합격이 안 되셔서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최초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대학이나 학과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추가 모집 자체로 봐가지고는 기회가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다 이거고,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신 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정시에 모두 불합격하신 분들은 당연히 추가 모집에 다 지원하실 수 있고, 정시에 합격하셨다 하더라도 만약에 등록을 포기하시게 되어지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시점이 2021년도 2월 19일 4시 이후에는 추가 모집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세종대에 합격을 했다, 또 현재 만약에 동국대에 합격을 했다, 만약에 현재 중앙대에 합격을 했다, 그런데 내가 의대를 가겠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내년을 결심해서 재수를 생각해서 만약에 등록을 포기한다면 그 시점은 2월 19일 4시 이전이 돼야 돼요. 최소한 2월 18일 이전에는 등록을 반드시 포기하셔야만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추가 모집 컨설팅은
보통 2월 20일서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돼서 2월 26일 정도, 보통 대략적으로 한 8일 정도의 기간 안에서 대학들마다 한 5일 정도의 원서 접수 기간을 가져가는데 20에서 26일 정도가 원서 접수 기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컨설팅은 18일서부터 컨설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원 자격을 아셔야 되죠.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수시 지원을 하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은 당연히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을 못합니다. 추가 모집은 정시 모집안에 테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시에 합격하신 분들은 정시 지원 못하는 거고, 수시에 합격하신 분들은 당연히 추가 모집에 지원을 못하세요. 그런데 정시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일반 대학에 합격하신 분들, 숭실대, 세종대, 국민대 같은 일반 대학에 합격하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2월 19일 이전에 등록을 포기하셔야만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있고, 그런데 대학이 산업대학이거나 전문대학인 경우에는 정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실 수가 있답니다. 이거 아실 필요가 있고요. 추가 모집도 추가 합격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정시의 원서 지원도 최초 합격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추가 모집도 추가 모집 기간 내에서 또 추가 합격이 또 있어요. 보통 충원율은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비교적 일반적으로 한 200%에서 300% 정도의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충원율이 적지는 않습니다.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데 만약에 추가 모집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여러 개를 원서를 썼었을 때 A라는 대학이 먼저 합격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B라는 대학이 나중에 추가 합격으로 붙었었을 때 과연 어디부터 등록을 해야 되느냐. 아시는 것처럼 먼저 합격한 학교에 전화하셔가지고 등록 취소 여부를 분명히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환불을 받고 난 다음에 추가 합격한 학교에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등록한 학교에 전화하셔서 취소하시고 환불받고 다음 학교에 등록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뒤 학교가 붙었다면 앞에 있는 학교에 전화해서 등록을 취소하고 다음 학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된다. 요거고,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다라는 점, 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다라는 점, 그러면 아무 데나 여러 개를 써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시 모집은 하나의 대학에 여러 번의 원서를 쓸 수가 있죠.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숭실대를 예를 들어 봅시다. 숭실대는 가군에서도 뽑고 나군에서도 뽑고 다군에서도 뽑아요. 그러면 숭실대를 가군, 나군, 다군에 하나의 군에 하나씩 원서를 쓰면 되는 게 정시 모집이죠. 그런데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는 없는데 한 대학에 딱 하나만 쓴다라는 점, 이 점이 특징이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대학, 하나의 학과를 결정할 때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써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한 대학에 딱 하나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적절한 시점과 학과 결정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대학들마다 모집 원서 접수 기간,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기간에 차이점이 있다는 점,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지난번에 영상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아마 지금 이 시점까지 오시게 되어지면 입시에 흔히 말하는 완전 질려버리시죠. 정말 힘이 없죠. 더 이상 입시를 분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마음도 이제 좀 비우고 싶잖아요. 해탈하는 지경. 하지만 추가 모집 이 결과가 마지막에 나올 때까지 더욱더 집중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용기를 좀 내실 필요가 있고요.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이 많은 면에서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하시게 되어지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추가 모집은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종합, 수능 위주, 실기, 기타 해서 전년도에 2020년도에 모집 인원이 9,830명이고 2019년도에 모집 인원은 7,437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 추가 모집의 대학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지고는 있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학력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학생 수가 줄고 있긴 하지만 대학에서 뽑는 학생의 수는 변화가 없고, 그리고 대부분 사회가 고도화되어지면서 점점 더
높은 학력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예전에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다고 한다면 지방의 대학을 가는 바에는 차라리 포기하고 재수를 해서라도 높은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학교들, 그 뽑는 학과들은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2020년도가 2019년도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전체 모집 인원은 7,400명에서 9,800명 정도로 해서 모집 인원이 약 2,200명 정도 인원이 늘었죠. 상당히 많은 수의 2,400명 정도 인원수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인원수가 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수능 위주 전형이에요.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시험으로 대학을 가는 거니까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수능 위주 전형일 텐데, 2019년도에 뽑는 인원이 2,980명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선발 인원이 4,727명으로 전년도에서 무려 1,447명, 1,747명이 증가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2020년도죠. 전년도부터 추가 모집이 입시에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모집 인원이 7,000명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수능 위주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3,000명도 안 되던 인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원서를 쓰긴 써야 되는데 사실 마땅히 가고 싶은 대학도 없고 그렇다고 붙는다는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원서를 쓰는 거였었다면 2020년도부터 추가 모집은 어떻게 바뀌었냐? 항상 말씀드렸지만 정시에 지원했다 떨어져도 추가 모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이거보다 좀 더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좀 더 높은 대학에서 더 좋은 과에서 추가 모집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시에 떨어져도 추가 모집으로 붙을 수 있다 라는 거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할 점은 이거죠. 정시에서 내가 붙은 대학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가천대를 붙었다, 국민대를 붙었다, 숭실대를 붙었다, 아니면은 경북대를 붙었다, 부산대를 붙었을 때 경북대나 부산대를 붙었을 때 과연 이 대학을 등록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추가 모집에 원서를 썼었을 때 과연 얼마나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실 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추가 모집은 정시처럼 모집 인원이 확정되어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 지금 상태로 어느 정도의 모집 인원, 어느 정도의 학과에서 뽑을 거라는 확신을 가져가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성적대 또는 정시에서 어디 붙었으니까 너 등록 포기하고 추가 모집에 지원하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원서를 쓴 정시 모집의 원서 지원의 대학이 아주 높게 상향을 쳐가지고, 흔히 말해서 10점, 20점 상향을 쳐가지고 붙은 대학이 아니라 적정한 정도의 원서 지원을 통해서 합격한 대학이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서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추가 모집에서 정시 지원한 대학을 만약에 추가 모집에서 다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그 위쪽 대학에 대한 공격적인 원서 지원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아두실 수가 있고, 대신 우리가 이제 추가 모집의 단점은 그거잖아요. 모든 학과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세종대학교 국제학부에 붙었는데 내가 그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추가 모집으로 가게 되면 국제학부에 선발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실 점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들은 상향 지원이 아니라면 정시에 지원했었던 학과를 추가 모집에 지원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추가 모집에서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추가 모집에서 상향 지원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수능 위주의 전형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5,500명 정도 인원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결국 상위권 대학, 서울 경기권 주요 대학 중심으로 결국은 학생들의 선발인원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능 성적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수능 성적 없이 내신 성적 100%를 반영하는 전형으로 보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교과 플러스 비교과가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이죠.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은 당연히 수능 최저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수능 성적 필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수능 시험을 보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내신 성적만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졸업을 한 지가 고등학교로 졸업한 지가 2년, 3년이 되어졌고 올해 수능을 안 봤어 라고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는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면 합격하실 수 있는 거죠. 실기 위주의 전형은 대부분 어떤 게 실기 위주의 전형이냐면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스포츠라든가 연극이나 무용과 같은 이런 예체능계의 학과들이 보통 실기 위주의 전형들을 대부분 진행하고 있고 기타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건 기초생활수급자나 농어촌 전형이나 장애인 전형 또는 재외국민 전형이나 외국인 전형들도 여기에서 기타 전형에서 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21학년도는 모집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서 주목할 점들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실기 위주의 전형의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 결국 2020년도, 21년도 가면서 추가 모집이 바뀐 거예요. 추가 모집이 입시에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결국은 2020년도에서 21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통 어떻게 나눠지냐면 학생부 교과 내에 저소득층, 농어촌, 특성화 고교 졸업자나 기회균등 전형과 일반 학생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학생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냥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이나 특성화 고교 졸업자나 기회균등이 아닌 고른기회 전형이 아닌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들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대학에서 뽑는 인원이 매우 많아요. 경주대학교는 532명을 뽑고 대구예술대는 186명, 동양대 18명, 송원대 204명, 영산대 132명, 우석대 69명, 제주국제대는 196, 청운대학교 141명, 한려대 121, 호원대 175명 등 모집 인원이 매우 많다는 점이 특징이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 단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학생이 지향하고 있는 대학이나 학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이거예요. 첫 번째 목표는 붙는 거예요. 붙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시에 좋은 대학을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모집에서 다시 역전을 꿈꾸고 있다면 그럼 당연히 하위권 학과에 원서를 안 쓰겠지만 정시 지원에서 모두 불합격한 경우라고 한다면 원서 지원의 첫 번째는 붙자.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럼 붙으려고 하면은 낮은 대학도 관계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붙으면서 지르자거든요. 붙이면서 뭔가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시는 상황에서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겠다라고 무조건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추가 모집이라고 해서 낮은 성적대에서 높은 대학을 막 갈 수 있는 기회가 막 널리는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붙이면서 지르자의 전략이 돼야 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부분 내신 100% 전형이거나 일부 학과인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에다가 면접이 적용이 되어지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방에 있는 일반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른기회 전형이나 특성화 고교 졸업자나 농어촌 전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성인학습자나 취업자 등이에요. 일반 학생 선발 인원이 없습니다. 이건 물론 2020년도의 결과이고 2021학년도로 갔었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일반 학생 전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학생 전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다 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고른기회에 해당이 되어진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라든가 농어촌이다 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또한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안 되고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선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종합 수능 위주로 가게 되어지면 전형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과 수능 위주의 전형은 서로 전형이 다른 전형이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 그러니까 하나의 대학의 전형을 달리해서 3개를 원서를 쓸 수 있는 학교들도 있고 또 대학들마다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020, 19, 18년도 의예과, 한의예과, 치예과, 수의예과, 간호학과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를 꼭 보셔야 되는 점들은 뭐냐면 대부분 이런 학교들이 지금 나와 있는 학교들이 추가 모집에서 선발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또 추가 모집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이것 외에도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1에서 21년도로 오게 되어지면서 추가 모집의 대학, 추가 모집의 학과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예과나 치의학과도 종전에 실시하던 대학이 아닌 더 많은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보실 수가 있고, 의예과 같은 데는 동국대 경주, 연세대 미래, 영남대, 인하대, 제주대, 계명대, 고신대, 동국대 경주가 2020년도에 의예과에서 인원을 선발했고, 계명대나 원광대는 2019년도에, 고신대나 연세대, 미래, 인하대, 조선대, 충남대는 2018년도에 추가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이 모집 인원이거든요. 한 명을 뽑는다. 한 명을 뽑는다인데,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0년도에 추가 모집의 모집 인원이 9,830명인데 9,830명이 최종 인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정시 모집은 어떻게 돼?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고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이 되어지면 원서 접수 기간 동안에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죠. 그런데 추가 모집은 추가 모집 기간 안에 인원이 변동이 발생이 되어져요. 숭실대 같은 경우는 최초 모집 인원 이 상태로 그냥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인원이 추가되어지지 않지만, 세종대나 국민대 같은 경우의 학교들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모집 인원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 선발 인원은 이거보다 더 많은 인원, 9,830명이 아니라 최종 추가 모집의 선발 인원 이거보다 더 많은 인원이 선발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의예과도 동국대 경주가 한 명이었지만 최종 선발 인원은 그거보다 더 늘었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없는 학교들 중에서 실제 추가 모집을 다시 시행한 학교들이 있었던 거예요. 모집 인원 최초에는 치대나 의대에 선발 인원이 없었으나 1차, 2차, 3차, 4차 모집 인원이 수정이 되어지면서 모집 인원이 추가되어지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아실 점은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 안에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정시 모집과 매우 다른 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가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한의대 같은 경우는 상지대나 대구 한의대, 동신대나 동의대가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있고, 자, 치의학과는 원광대, 조선대, 강릉, 원주대, 단국대, 천안이나 그 다음에 조선대 정도가 보고 있고요. 수의과 대학은 제주대, 충북대, 전북대고, 그 다음에 건국대 수의학과는 2018년도에 추가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학과는 사실 좀 많아요. 그러니까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주 상위권의 점수대를 요구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시는 문과나 이과 학생들 중에서는 간호학과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릉 원주대나 강원대라든가 또는 뭐 백석대라든가 원광대, 인천 카톨릭대, 제주대학교, 조선대, 차의과대학 등등등에서 간호학과의 선발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모집 인원이 확정이 되어지고 나면 대부분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을 진행할 학교는 18일 정도 즈음 되어지면, 18일, 19일 정도 되어지면 모집 인원이 확정이 되어질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체육, 스포츠, 미술, 디자인, 의류나 패션, 음악이에요. 특히 이제 추가 모집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시 원서 접수하실 때 예체능계로 하셨던 분들 있죠. 체육이나 미술이나 음악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원서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실기 위주의 전형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실기가 안 되는 경우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 있어요. 수능 위주의.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육 스포츠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학교들이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라든가, 아니면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스포츠 헬스과학과라든가, 아니면 남서울대학교의 스포츠 비즈니스 학과라든가, 아니면 명지대학교나 상명대학교, 영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체육학과 등의 학과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체육학과 쪽이 많은 학교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예체능계 원서를 쓰셨던 분들은 체육이나 미술 디자인, 의류 패션이나 음악 쪽에 원서를 쓰시면서 그러면서 문과 쪽으로 원서를 교차 지원하시는 경우, 문과 쪽으로 원서를 쓰시는 경우도 같이 쓰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예체능계로만 원서를 다 쓰려고 하면 대학도 원하는 것만큼 대학이 안 차고, 그 다음에 대학도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예체능 계로 정시를 지원하셨던 분들은 추가 모집에서는 일부 학과는 예체능 계열로, 일부 학과는 인문 계열 쪽으로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가천대학교 작곡과에서 한 명을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음악과에서 2명, 그 다음에 용인대학교 실용음악학과에서 1명, 그 다음에 한국교통대에서 음악과에서 7명, 한성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5명 정도를 뽑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체능 계열들은 대학들이 많지만 대부분 다 서울 경기권의 주요 대학들보다는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체능 계열 쪽에 일부 원서를 쓰시면서 인문 계열 쪽에 원서를 나누어 쓰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종전까지는 우리가 추가 모집을 원서를 쓰는 게 브라인드 원서 지원이었죠. 그렇죠. 브라인드라고 하면 그냥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다가 맹목적으로 원서를 찔러 넣는 원서였었지만, 이게 2020년도가 되어지고 모집 인원이 수능 위주의 전형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추가 모집의 전략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과정에서는 내가 최초 합격이 안 되셨든 아니면 정시에 최초 합격이 되셨든 간에 추가 모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오면서 수능 위주의 선발 비율이 1,700명 정도 늘면서 결국은 추가 모집이 입시에 되게 중요한 하나의 핵심 요소가 되어졌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2021학년도의 추가 모집은 종전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과들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쯤 되어지면 추가 모집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서부터 하나씩 준비하시면서 계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후에 또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또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